행콕은 과거 칠무회였던 인물이며 한때 천룡인의 노예였기에 세계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무력만큼은 인정받으며 세계정부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칠무회이기에 행콕의 무력은 세계정부조차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칠무회 시절 현상금이 8천만 벨이었으며 외형도 타 칠무회에 비하면 강해 보이지 않으며 설정과 작중 위치 역시 칠무회 중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행콕은 칠무회 중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으며 모리아, 징베 등과 함께 칠무회 중 최약체 포지션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칠무회 제도가 철폐된 이후 행콕의 현상금이 16억 5,900만 베리로 갱신되었으며 자신을 둘러싼 해군들을 보며 내가 칠무회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잊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과 검은 수염의 악당 간부들을 초살내버리는 장면을 연출하며 행콕은 칠무회 중에서도 중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역대 칠무회 중 유일하게 여성인 인물이기에 이 역시 행콕이 대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의 이명은 해적여제입니다. 그리고 여제라는 뜻은 여자 황제의 줄임말이기에 해적여제라고 불린다는 것은 행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 이전에 해적여제라고 불리운 인물은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의 여성으로 불리우는 빅맘이 있으며 빅맘은 젊은 시절에 해적여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빅맘의 해적여제 타이틀이 행콕에게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빅맘이 사왕으로 불리게 되며 해적여제보다 더 상위 티어에 속하는 이명을 얻게 되며 자연스레 해적여제라는 타이틀이 공석이 되었고 행콕이 명성을 떨치게 되며 빅맘의 해적여제 타이틀을 이어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여제가 되려면 단순히 무력만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모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행콕은 무력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맘 역시 해적여제라고 불렸던 당시에는 무력도 강했을 뿐더러 현재의 행콕과 비교하여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빅맘이 미모가 망가지게 되며 해적여제 타이틀을 잃게 되었고 아름답고 강한 여성인 행콕이 해적여제 타이틀을 회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폐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패기의 숙련도가 부각된 적은 없으며 패기를 각성하였다는 묘사도 없기에 행콕이 패기가 특출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결전 당시 스모커일을 여유롭게 타격하는 모습을 연출한 점과 망설임 없이 아오키지를 노리는 모습을 보면 무장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폐양색 패기를 소유했다고 알려졌긴 하나 아직 작중에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에 비례하는데 최소 상황 최고 간부 2인자에 준하는 강자는 되어야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콕이 폐양색을 휘감아 전투를 하거나 방출시키며 전투에 활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콕은 모든 패기를 소유했긴 하나 패기 자체는 평범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콕은 초인계 악마의 열매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천룡이는 행콕을 납치한 뒤 자신의 여흥을 위하여 강제로 행콕에게 메로메로 열매를 먹였고 행콕은 본의 아니게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로메로 열매와 행콕은 매우 잘 어울리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기에 행콕은 본의 아니게 이득을 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은 자신에게 반한 인물을 돌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에게 굳이 반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통하여 상대를 돌로 만들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반한 인물이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사기적이며 행콕이 먹었기에 더욱 사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행콕에게 반하지 않더라도 행콕에게 타격이나 기술을 허용하게 되면 석화 상태가 되어버리기에 메로메로 열매는 매우 사기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콕은 메로메로 열매를 사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매우 쉽게 제압하며 사왕 간부들조차 쉽게 잡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은 여성 캐릭터들도 강자들이 많으며 메인 딜러는 아니더라도 서포터로 활동하며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인 이무가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독자들 사이에서 여성 캐릭터 중 두 번째로 강한 인물은 누구인지가 꽤나 화제성이 있는 논쟁 주제인데요. 참고로 1등은 아직 성별이 밝혀지지 않은 이무를 제외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명실상부 여성 최강자 빅맘입니다.
그리고 여성 2인자 후보에는 해적여대 보아행콕, 오니의 자식 야마토, 빅맘 해적단 3장성 스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야마토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각에서는 행콕이 2인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두 캐릭터의 우열은 불투명하나 야마토는 폐양색을 휘감을 수 있으나 행콕은 그러지 못할 것이기에 야마토의 평가가 행콕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행콕은 아마존 릴리로 돌아오게 된 이후 해군과 세계정부의 눈을 피해 생활하고 있었고 무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다시 납치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행콕은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18세의 나이에 일정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도 행콕을 만만히 보지는 못할 수준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이때 구사해적단의 선장이 되었으며 아마존 릴리의 황제라고 불리우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행콕은 단 한 번의 원정을 가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뒤 단 한 번만의 사건으로 현상금 8천만 베리를 달성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에서는 행콕의 강함을 인정하였고 적으로 두기보다는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하였고 행콕에게 왕아 칠무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도 세계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칠무회가 되었고 현상금도 8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만약 행콕이 이때 칠무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현 시점에서 행콕의 현상금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콕은 칠무회이긴 하나 세계정부와는 사이가 좋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대관계에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 흰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행콕을 소집했으나 행콕은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루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칠무회의 신분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를 숨겨서 임펠다운에 들어간 이후 루피를 에이스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임펠다운 측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자인 행콕의 부탁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기에 행콕이 임펠다운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 몰랐기에 마젤란이 행콕을 감시하였으나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낮았는지 루피를 감지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난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려 에이스를 바로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임펠다운에서 징베, 크로커다일, 버기 등 강력한 조력자들을 많이 얻었기에 결과적으로 루피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세계정부의 수하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계속하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루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또한 행콕은 해군의 편으로 정상결전에 참전했으나 루피가 해적의 편에 섰기에 행콕도 계속하여 해적의 편을 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파시피스타를 계속하여 방해하며 사실상 해적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해군들이 자신에게 따져들어도 계속하여 핑계를 댄다거나 돌로 만들어버리며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세계정부나 해군의 고위층에서도 행콕의 트롤짓을 정확하게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행콕에게 징계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에이스를 구해내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이스가 사망하고 루피가 아카이누에게 계속하여 추격당하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진짜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오키지가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해군 대장에게 공격을 시도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행콕보다 스피드에서 우위를 보이며 아오키지를 막는 데 성공하였고 행콕이 마르코보다는 약한 인물임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 행콕이 아오키지를 공격했더라면 행콕은 그대로 사망했을 수도 있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회제도 철폐가 결정된 이후 해군은 칠무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버스터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카지 중장이 이끄는 함대가 아마존 릴리에 도착하였고 구사해적단과 해군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야마카지 중장만으로는 행콕을 잡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세계정부의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세라핌을 추가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마존 릴리는 해군에게 포위당하였고 구사해적단의 선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콕은 전혀 겁먹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칠무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해군의 앞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칠무회 제도가 철폐되고 해군이 아마존 릴리를 급습하며
해군 플러스 세라핌과 구사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이 난입하였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해군의 군함들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가 나타나자 곧바로 행콕도 전쟁에 참전하였고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카타리나 대본과 바스코샷을 석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를 석화시키지 못했고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행콕을 끌어당긴 뒤 행콕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행콕의 능력을 봉인시킵니다. 그리고 티치는 행콕의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콕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소용이 있다고 말하였고 분노한 티치는 행콕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행콕을 보섭할 수 없으면 행콕의 능력을 봉인한 지금 행콕을 죽이고 능력을 강탈하는 게 가장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행콕의 현상금이 16억 5,900만 벨이라는 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티치가 행콕을 죽이려던 찰나 레일리가 엄청난 패기를 뿜으며 등장하였고 레일리가 행콕과 티치의 대결을 중재하며 행콕은 다행히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